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의회의 무술년 첫 조례가 어제 발의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안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난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무술년이 끝나는 올해 말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웃고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장동 체육공원 폐기물 처리 시설 예산이 통과된 뒤 반대 주민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행 4년이 지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서 그 활용 범위 역시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저시급과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등이 인상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새벽 망우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마신 주민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 주소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기존의 집원 중심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꾼 겁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도로명 주소는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자리 잡았을까요? 서대문구가 시민 1,141명을 대상으로 이 도로명 주소의 사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도로명 주소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97.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혹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이 90%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거나 써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95%나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 도입 초기에 이 새 주소 체계가 혼란을 가져다 주고 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혹은 외우기 힘들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는데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달 27일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신승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도로명 주소의 새로운 방향은 불편함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도로명 주소의 7%를 차지하고 있는 7자 이상의 긴 이름을 정비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도로명의 이름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복대로 가마솥 골길입니다. 그리고 3자리 이상인 건물 번호와 100m 이상 긴 종속 구간도 정비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회대로나 남부순환로와 같이 도로명이 여러 자치구에 걸쳐져 있어서 생기는 불편에 대한 해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행정동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3차 주소 정책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은 상세 주소의 부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원룸, 근린상가, 임차 건물 등은 임의로 호수나 동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공식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3차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30만 개로 추정되는 이 같은 건물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공문서에도 기록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새들어 사는 집의 우편물을 그 건물 전체 번호로 하면 그 주소, 그 우편물이 본인한테 안 가요. 그런데 자기의 상세 주소를 만들어주면 자기한테 우편물이 가겠죠. 현재 서울시의 경우 14만 2천 개의 대상 건물 중 지난해까지 6만 1천여 개의 건물에 상세 주소를 부여해 보급률이 4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세 주소 부여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가처럼 원룸이나 자취방이 많은 지역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상세 주소 신청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데 막연한 어떤 그 혹시라도 내 재산이 내 부동산 재산이 자세하게 오픈 밝혀지는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피해 의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죠. 상세 주소가 정착되면 4차 산업혁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드론 택배나 자율주행차 등이 건물 내부 주소까지 파악해 보다 정확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지나야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명 주소는 점차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지난달 말 광진구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반발을 하며 구청과 구청장 집 앞에서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이죠. 이 광진구의회에서 이 폐기물 처리장 설치 예산이 통과됐죠. 주민 반발이 아주 심했는데 그때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당시 주민 30여 명이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측이 소란을 우려해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1시간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날 폐기물 처리장 예산 219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예. 주민들은 회의장에서 소리치며 반발했고 끌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서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은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의 예산 통과가 되자 그때부터 곳곳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됐다고요. 물론 사업 반대 목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예산 통과에 격분해서 그때 이후로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네. 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시위 중이고요. 또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한 구의원 집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1인 시위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주민 대표 만나서 얘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민 주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건립 반대 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기동 구청장이 2014년 재선 공약으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친환경 가족공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 처리장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김기동 구청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립 반대 위원회니까 당연히 설치 반대를 하실 것 같은데 궁극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10개 아파트 3만 8천여 세대가 모여서 이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폐기물장 들어오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구의 예산을 통과시킨 관련 구의원, 그다음에 시의원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 그리고 한강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데 앞장선 거짓말쟁이 김기동을 물러나게 하는데 반대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해서 폐기물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그 광진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네요. 이 구청과 구청장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이런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렵사리 예산이 통과됐고 폐기물 처리장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거기다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소음과 진동, 분진이 없는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구의원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구의원들 역시 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광장동 한 아파트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불편이 야기될 거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광장동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거주자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 보일러실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송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서구 화옥동의 봉지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의 낙엽과 잡목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 아침, 서울의 많은 주민들이 곳곳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어떤 소망을 빌었을까요? 엄종규 기자입니다. 구로의 매봉산, 송파의 망월봉. 장소는 다르지만 무술년 첫 해는 같은 시간에 떠올라 대지를 환하게 밝힙니다. 어둠을 몰아낸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새해 희망을 되새깁니다. 저희 아들 성민이가요, 중2가 되는데 좋은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둘째 혜민이가 6학년 되는데 또 마무리 잘해서 중학교 잘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직은 어둡고 날씨마저 차갑지만 많은 주민들이 해맞이에 나섰습니다. 정성스레 소원을 적은 쪽지는 새끼줄에 걸고 또 풍선에 매달아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 첫날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대학 잘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 들었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는 날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리 모두가 올해 맑은 한 해, 또 행복한 한 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를 보면서 함께 염원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태양은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첫 아침을 밝혔습니다. 무술년 구로구니 화이팅!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2018년 무술년은 60간지 중 35번째로 이 황금을 뜻하는 무자에 개를 뜻하는 술자가 더해져 황금개의 해라고 합니다. 무술년,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먼저 60년 전인 1958년입니다. 전쟁 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급증하던 때입니다. 흔히 58년 개띠로 불리며 굴곡진 현대사를 겪고 사회적 주축으로 자리 잡은 이 세대는 이제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며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0년 전인 1898년 무술년은 대한제국 광무 2년으로 흥선대원군 서고와 명동성당과 배화학당이 문을 연 해이기도 하죠. 1418년 무술년에는 세종대왕이 조선 4대 왕위에 올랐고 1598년에는 노량해전이 발발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658년에 2차 나선 정벌, 1238년은 황룡사 8층 목탑이 불에 타 소실되는 등 역사적으로 무술년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무술년인 올해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아젠다로 역사에 기록될 예정인데 이 밖에도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가장 크게 변하는 건 최저시급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일한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지난해보다 22만 원 오른 157만 3,770원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한 달 15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오르고 7월부터는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10% 더 높아집니다. 매년 예산 문제로 보육대란을 불러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용품비 5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제도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당장 이달부터 그동안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시행됩니다. 조합원이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관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 상품의 금리는 0.5% 낮아집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대출 금리는 최저 1.7%까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의 변화도 많습니다.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모두 사라집니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야 합니다.
연 2회 실시하던 민방위 훈련은 지진 대비 훈련 등으로 연 4회까지 확대됩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 조치되며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개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친근한 동물이면서 전통적으로 악귀를 쫓는 길상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무술년을 맞아 개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세 개의 눈이 달린 개가 두매 사이에서 하늘을 향해 용맹하게 짖어 애군을 물리칩니다. 삼재를 쫓는다는 삼목구입니다. 12지신 가운데 11번째 신장인 개는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 악귀를 쫓아내고 공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새해에는 길사와 벽사의 의미로 개를 그린 그림을 집에 붙여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개는 주인을 섬기는 충직한 애완견으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개는 인간과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견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띠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종과 동행 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수호동물에서는 개와 사람이 함께 사냥하는 모습을 표현한 굽다리 접시, 당산목구 민화, 개부적 등 인간을 지켰던 개의 모습이, 인간의 반려동물에서는 사도세자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개그림 견도를 비롯해 반려의 대상이자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개의 모습이 전시됐습니다. 제가 개띠거든요. 그래서 황금 개띠고, 그래서 올해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전시실에 왔는데 개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따로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 반려견이라고 부를 정도로 개는 우리의 가족처럼 들어왔는데, 그 개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문화는 아직 많이 변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때로는 수호신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오랫동안 인간의 곁을 지켜온 개. 황금 개띠를 맞아 열리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2월 2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된다 안 된다 소문만 무성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역세권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최종 확정되면서 무술년 한 해 이곳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선정이 갖는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선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2년과 14년 두 차례 실패를 딛고 3수 끝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겁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공사를 이끌어가게 됐다는 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드디어 성사됐다. 이렇게 의미부여할 수가 있겠네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하강 곡선을 그리던 부동산 시장도 사업자 선정 소식 이후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매수에 임해서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파리 대책 이전까지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보합세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역세권 개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유통기지의 이전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안 좋죠. 당연히 저기 공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시멘트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땅 주인인 코레일 측은 그간 시멘트 유통기지 측과 1년 단위로 토지 이용 계약을 맺어왔던 것을 내년에는 맺지 않을 계획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지가 이제 개발 사업 부지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이제 계약했던 건 맞고요. 어차피 사업이 되면 그 시설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코레일과 서울시, 국회 측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멘트 사일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주변으로 아파트 3,000세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대문구가 재개발 과정을 모두 기록한 재개발 조합 실태 백서를 제작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재개발이 끝난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4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당시 외부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받았습니다. 서면 결의를 할 경우 재개발의 추진력이 생기지만 홍보요원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와 같은 재개발 과정 중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실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백서에는 어떤 항목이 입법 취지에 어긋났는지, 어떤 항목에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구역에도 행정지도에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준공 인가 전체를 한번 확인해보는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백서 내용에는 2005년부터 시작된 재개발의 사업 비용과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 계약 사항 분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구에서 백서를 발간하다 보니 백서에 전문가의 자문이 대부분 빠졌고 조합 측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인위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어떤 소지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고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 백서는 일반에게도 공개돼 서대문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 가재열 뉴타운 5구역과 6구역, 홍제 1구역에 대한 백서도 내년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한국이 낯선 외국인들이 새 주소의 편리함을 얘기하는 걸 보면 도로명 주소가 낯설긴 해도 실용적인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 잡기까지 한 세대가 걸릴 거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냉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